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마케팅은 물건을 파는 일로 시작했지만 마케팅은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과업이다. 마케팅은 업종에 관계없이 필요하다. 변호사도, 의사도, 교수도 누구에게나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마케팅은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다. 오늘날 고객은 윈윈 게임의 파트너이다. 과거에는 마케팅을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마케팅은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삶의 철학으로 보아야 한다. 마켓 1.0 시장은 목표가 제품 판매였다. 하지만 마켓 2.0 시작은 고객 만족이 목적이고 마켓 3.0 시장은 더 나은 세상 만들기가 목표이다. 기업이 시장을 보는 방식이 3.0 시장은 이성과 감성, 영혼을 지닌 완전한 인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치 명제가 3.0 시장은 기능, 감성, 영성으로 보아야 한다. 마케팅은 고객의 고통, 고민, 고충을 해결해 줌으로써 고객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켓 1.0 시대는 실용적 소비였다고 하면 이제는 신념에 의한 도덕 소비까지 발전하였다. 3.0 시장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살만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경영 철학이나 핵심 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 시장은 욕구 충족을 위해 제품을 구매했다고 하면 3.0 시장에서는 공정무역 커피, 환경 보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다. 우리가 이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 환경을 보면 조리풍을 사서 조리풍의 개수를 헤아리기 위해서 카페트에 깔아서 그것을 개수를 세워서 SNS에 올리는 세상이다. 문화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지금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시민의 입장에서 지구 온난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프리카 물 캠페인에 동참하기에 이르렀다. 영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진정성, 창의성, 영성의 힘, 창의적 성과물에 관심을 가진다. 모티베이션은 자율성, 숙련 성장, 사회적 가치가 있을 때 열정이 생긴다고 다니엘 핑크는 주장하고 있다. 착한 기업이 만든 물건에 착한 사람이 열광하는 착한 성공의 메커니즘이 통하게 되어 있다.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는 환경 보호 철학으로 자켓을 만들어 파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켓 사지 마세요. 즉 만드는 것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비싼 돈 들여 즉 만든다는 것은 어쩌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지 꼬리를 집에 두고 옷을 고쳐 입으라고 강조하고 있다. 고객을 물건을 파는 대상이 아니라 고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윈윈 게임 파트너로 보는 사고이다. 맹자의 측은지심은 고객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케팅은 삶의 철학이고 이익을 두 번째로 덕을 근본으로 삼고 이익은 뒤로
미루라고 하는 방법이다, 생각이다. 50달러라고 써서 팔지 말고 100달러를 50달러로 디스카운트해서 팔면 더 잘 팔린다고 한다. 고객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마케팅이다. 그래서 짬짜면이 등장하고 물냉 비냉이 등장하고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치킨이 등장하고 요즘에는 목살 반 삼겹살 반이라고 하는 고기 팩도 등장하였다. 경영 마케팅은 삶의 철학인 것이다. 돈을 쫓는 마케팅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법이다. 고객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기업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스토리텔링을 넘어서 스토리 두잉이 중요한 시대인 것이다. 시장 점유율이 중요하지 않고 시간 점유율이 중요해졌다. 시장의 리서치는 개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면 직관이나 영감 등이 중요한 시대에 이르렀다. 즉 개인의 브랜드 파워가 중요한 시대인 것이다. 자신을 어떤 컨텐츠로 채워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보통 마케터라고 하는 것은 보통만큼 살아가는 것 쉽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역사상 세종대왕은 정말로 마케터의 분명한 자질이 있었던 것 같다. 마케팅은 고객이 힘든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인데 세종대왕은 이를 실천한 왕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이 중요한 시대이다. 시장 점유율은 시간 점유율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는 나이키의 경쟁자가 또 다른 신발 업체가 아닌 게임 업체인 닌텐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게임을 하다 보면 신발을 신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시간 점유율보다 고객이 24시간 중 우리 제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마케팅은 삶이다. 즉 마케팅은 살아가는 모습이다. 마케팅은 고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삶의 철학으로 보아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설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세일즈맨인 것이다. 나는 판다. 고로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팔지 못한다. 고로 존재할 수 없다. 마케팅을 모르면 우리는 마맹이라고 한다. 이제는 마케팅은 이제 현대인의 교양이 된 것이다. 내 이름은 내 브랜드인 것이다. 나는 마케터이다. 내 삶과 일의 CEO인 것이다. 브랜드 자산에는 첫째, 로얄티가 있다. 여기서 로얄티라 하면 충성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를 얼마나 좋아하나와 관련되어 있다. 브랜드 자산 두 번째는 어소시에이션이다. 연상이다.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생각이다. 나에 대해서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연상을 하는지가 연상이다. 세 번째는 인지된 품질이다. 인지된 품질.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인지를 하고 있는지가 바로 인지된 품질이다. 네 번째는 인지도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느냐가 인지도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독점 자산이다. 즉
배타적 권리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얘기한다.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이 내 브랜드라고 하면 내 브랜드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는 로얄티, 주위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보는 연상도, 세 번째는 인지된 품질, 그리고 내가 얼만큼 알려져 있느냐 하는 인지도, 다섯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이나 어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 그것이 바로 독점적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다섯 가지가 브랜드 자산이 되는 것이다. 마케팅으로 돌아가는 세상, 경영 마케팅은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마케팅에서는 4P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4P가 이제 4C로 바뀌어 가고 있다. 프로덕트는 커스터머로, 플레이스는 컨비니언스로, 프로모션은 커뮤니케이션으로, 프라이스는 코스트로 바뀌어가고 있다. 어쩌면 장미 한 송이 사세요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보다는 사랑 한 송이 사세요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분명한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드릴을 팔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드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멍 뚫는 소리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드릴을 팔 때 소리가 잠잠하다, 소리가 작다 라고 하는 것으로 드릴을 판다고 하면 소비자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여성복 코너 옆에 오늘날은 커피점을 옆에 놓다거나 키즈 카페를 함께 놓는다고 한다. 노숙자를 옆에 꽃을 갖다 놓으니까 노숙자가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한다. 고객은 왕이다. 왜? 우리의 월급은 고객이 주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 표 파는 곳이라고 쓰지 말고 표를 사는 입장인 고객 입장에서 표 사는 곳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암센터보다는 암치유센터가 듣기에 좋고 중환자실보다는 집중치료실이 더 좋지 않을까? 정신변동보다는 조현병동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고객의 삶의 변화를 안테나를 가지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를 보면 싱글 패밀리가 몇 년 뒤에는 대세가 될 전망이다. 싱글 패밀리가 대세가 되면 안심산업이 부상할 전망이다. 다시 말하면 트렌드를 알게 되면 세상이 보이는 법이다. 고민을 많이 하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보인다고 한다. 소통도 고객의 눈높이인 것이다. 전문가라는 사람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글보다는 사진 한 장이 시각화가 중요한 시대다. 따라서 정보의 시각화나 만화로 보여줄 때 훨씬 더 의미 전달력이 커진다. 문제 해결 이전에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배가 아픈지를 찾아내야 한다. 따라서 마케팅은 고객 행복과 관련되어 있다. 마케팅을 잘 하려고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눈높이로 소통하고 문제 해결 이전에 정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브랜드는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브랜드는 이유, 사랑,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이름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브랜드가 되지는 않는 것이다.
2014년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은 존재 이유가 없는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널리 사랑받을 수 없기 때문에 2014년 세월호는 브랜드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유명하다고 브랜드는 아니다. 브랜딩은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평범한 것이 가치 부여가 되면서 그 브랜드가 될 수 있겠다. 따라서 브랜딩의 즉 어트랙션, 매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브랜드는 투자가 필요하다. 완벽함은 매력이 없을 수 있다. 마케팅에서 많은 마법의 마자인 것이다. 마케팅 프로세스에 매력을 붙이면 마력이 된다. 오늘날 소비자들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따라서 고객들의 눈은 높아지고 있다. 새 톱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거의 톱날을 빨리 빼내야 하지만 다른 톱날이 없을까봐 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감히 21세기형 새 톱날로 바꿔야 한다. 우리가 건배사를 할 때 뻔한 건배사를 하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까이게 된다. 건배사 하나를 하더라도 뻔하지 않는 새로운 건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브랜드는 파격이 키운다. 파격은 예를 들어서 주스 프레쉬, 다시 말하면 주스를 만들어 파는데 30분 이내에 만든 주스만을 팔겠다. 이게 바로 주스 프레쉬 상품인데 이를 통해서 매출액이 4,500% 향상시켰다고 한다.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시간을 고려해야 된다. 시간과 관련해서 자전과 공전이란 말이 있다. 자전은 자기 발전의 시간이고 공전은 공공 발전을 의미한다. 공공은 발전하는데 자전하지 못하면, 즉 자기 발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할 수밖에 없다. 침묵은 금이라고 과거에 했지만 이제는 침묵은 금이 아니다. 어쩌면 침묵은 쓰레기다. 스스로 브랜딩을 위해서 독하게 살아야 하는 법이다. 북꿈이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은 금요일에 책을 읽으라고 하는 말이다. 금요일날 1박 2일로 책 한 권을 읽는 모임에 참여해 보도록 하자. 새로운 세상을 보아라. 새로운 곳이 만들어지면 보아라. 왜 핫한 것인지. 그래서 새로운 영화도 보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친구와 놀지 말아라. 45세 이상 된 사람들은 매일 쓸데없이 건강 이야기만 한다고 한다. 나이 어린 사람과 어울리며 나이 어린 사람 밥값을 내주어야만 나이 어린 사람부터 뭔가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에스크 질문하라.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베이커리 회사 중에서 잘 나가던 크라운 베이커리가 망했다. 크라운 베이커리는 확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한 것이다. 단골 장사를 했던 크라운 베이커리는 언젠가 남아있는 빵을 할인해서 팔다가 결국은 크라운 베이커리는 망하게 된다. 움직여라, 무브먼트, 즉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라. 브랜딩은 오르막길이다.
걸그룹에서 여자친구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굳건히 일어서면 된다. 세계적인 스타가 된 비결이었다. 인생은 어쩌면 잘 넘어지면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impossible은 점 하나만 찍으면 I am possible이 되는 것이다. 호주에 샌드위치 가게가 있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7층에서 샌드위치 가게가 오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샌드위치 가게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서 정해진 시간에 낙하산으로 샌드위치를 내려보낸다. 샌드위치 하나에 6.6불이었지만 날개 돋친 듯 잘 팔린다. 즉, 이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사는 사람은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사는 것이다. 샌드위치 가게 아래에 X자 위치로 떨어지면 좋겠지만 샌드위치는 항상 정해진 위치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 몇 명의 친구들이 함께 가서 그 샌드위치를 받으려고 하고 한 친구는 그것을 핸드폰에 촬영을 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페이스북, 블로그 등등에 올리게 되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몰려든다. 만약 그 샌드위치가 건물에 걸리면 행운이라고 하면 그래도 좋고, 그 안에서 받으면 그래서 좋고 등등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 샌드위치 가게가 7층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무척 쌌다고 한다.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에스크, 질문하라. 그리고 움직여라. 모든 시간은 온라인 인스타그램으로 해야 한다. 아날로그 감성을 디지털로 바꿔야 한다. 리더가, 독서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독서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가 되어야 한다. 꿈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현시켜 주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 애칭을 불러주는 것도 좋다. 단순한 네임은 이제 그만 사용해야 된다. 존재인지를 위해서 차별 표시가 중요하다. 유현진은 야구공 하나를 던지는데 267만 5천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브랜딩은 기대 심리를 잡는 것이다. 편안한 옷은 기대 심리를 자극하지 못한다. 어쩌면 시계 8개를 차고 다니면서 불편하게 되면 결국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다. 2011년 롯데 제과에서는 빼빼로 데이를 하였다. 2011년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에 빼빼로 데이를 한 결과 연간 빼빼로 900억 중에 당일 500억이 팔렸다고 한다. 상페드로사 레드와인이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레드와인 1865를 만들어 출시하였다. 골프장에서 18홀을 65타에 도전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와인이었다. 소비자는 믿고 싶은 것을 보고 믿는다.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분명 필요하다. 따라서 딸기 한 알에 12,000원 가격을 매기고 이를
첫사랑 딸기라고 네이밍하였다. 브랜드 마케팅은 가치를 공유하고 의미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못해 망한 기업이 바로 싸이월드이다. 에버랜드와 디즈니랜드의 차이는 에버랜드는 스토리가 없다는 점이고 디즈니랜드에는 미키마우스나 도널드 같은 스토리가 있다는 점이다. 발명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혁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소비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매우 중요하다. 즉 스토리 브랜딩화 해야 하는 것이다.